이번에는 무궁화라는 한글 이름의 유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단군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번성하고 있는 식물이라 하는데 한글 이름 무궁화는 도대체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을까요?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훈민정음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서리로 통용되었을지는 몰라도 무궁화라는 글자는 쓰이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무궁화는 어떻게 표기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에는 한반도에서 한자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 당시 무궁화는 한자로 목근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을 중국인들은 무긴이라 발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긴이라는 발음이 훈민정음으로는 무궁으로 표기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을 식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한반도의 남서해안 사람들은 무궁화를 무강으로 발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어로는 무궁화를 무쿠게라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과 같이 지도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라권 무궁화가 중국의 산동반도에서는 무긴으로, 한반도에서는 무게 또는 무게로, 일본에서는 무쿠게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궁화 이름의 유래를 어느 정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궁화라는 한글 단어의 최초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중종 12년에 발간된 최세진의 사성통해에 따르면 근, 춘야, 금속혼, 목구나, 무궁화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진 않았지만 무궁화대전 제1권 169쪽에서 확인한 내용을 풀이와 함께 화면에 제시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근이나 천이라는 한자는 목군화라는 한자로도 표기하지만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으로는 무궁화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궁화의 기록상 최초 한글 표기는 1517년으로 보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에서는 무궁화 우리말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양인들은 무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에 대한 영어 표기를 살펴보면 중세 영어에서는 무궁화를 알테아 로세아라 표기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알테아는 치료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무궁화는 중세 서양에서 약재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무궁화의 뿌리는 부인들의 산후조리나 냉대하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세 서양인들은 무궁화를 장미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치료제로서의 실용성까지 갖춘 식물로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치료제로서의 장미로 불리던 중세 영어의 표현이 오늘날에는 로즈 오브 샤론, 우리말로는 샤론에 피는 장미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샤론은 성경에 출연하는 지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김포평야와 같이 큰 강의 하류 주변 지역쯤 된다고 하네요. 이런 지역은 비가 오는 계절이면 상류에 비옥한 흙이 쌓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땅을 소유한 너희들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일 거라는 말에서 시작되어 신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무궁화는 신성한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라는 장미가 아니라 신성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아름답고 고귀한 꽃이라는 의미의 무궁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학명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명은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 이름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 식물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형으로 표기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원산지를 추정할 수 있게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단어는 이 식물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어인 히비스커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의 이름인 히비스에 유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형 전미사 이스코가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히비스 여신을 닮은 듯한 이란 의미가 되겠죠.
아름다움의 최상급 표현이 학명의 첫 번째 단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리아쿠스는 이런 종류의 식물은 원산지가 시리아 지방이라고 명명자인 린네가 판단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무궁화 원산지는 시리아 지방이 아닌 것으로 자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학명에 다소 오류나 수정사항이 있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할 뿐 학명을 변경하지는 않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종합해보면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신성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와 학명에서의 히비스를 닮은 꽃이라는 의미에서 서양인들에게 있어 무궁화는 꽃 중의 꽃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식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기를 기대해 봅니다.